1945년 5월 8일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며 유럽 전역을 휩쓴 전쟁은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됩니다. 패전국인 독일의 무정부 상태를 막기 위해 같은 해 6월 5일부터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까지 연합군 4개국이 독일을 분할 점령하며 통치체제를 수립하는데요. 하지만 연합군의 통치에도 이념과 체제 차이는 갈수록 심화되었고 특히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 구도가 본격화되자 독일은 사실상 분단의 길로 접어들게 되죠. 결국 3년 뒤인 1948년 서방 측의 화폐 개혁을 계기로 동서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독일은 소련이 지배하는 동독과 미국, 영국, 프랑스가 주도하는 서독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처럼 정치, 경제적 노선이 갈라지는 가운데 콘라트 아데나우가 서독의 초대 수상으로 집권하는데요. 그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독을 재건하고자 했고 1950년대부터 1960년까지 연평균 약 8.6%에 달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며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어내죠. 전쟁 당시 모든 자원과 노동력이 국가를 위한 희생에 동원되었다면 이제는 정상적인 일상과 가족의 복원이 사회의 최우선 가치로 자리잡게 됩니다. 과학과 기술이 국가를 다시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회 전반에 퍼지며 국가 운영의 핵심 역시 산업화와 기술 중심의 성장 전략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하는데요. 이에 따라 남성은 국가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 현장과 노동시장으로 대거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가정을 꾸리고 돌보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입덧의 특효라는 하나의 약이 임산부들 사이에서 빠르게 입소문을 타게 되죠. 바로 콘테르간이었습니다. 1954년 3월 그린엔탈 제약사의 수석 양리학자이자 전직 나치 군의관이었던 하인리 밀턴은 조수인 비렐름 쿤츠와 함께 K17이라는 이름의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데요. 이듬해 4월 K17은 특허청에 정식 등록되었고 곧바로 임상 실험 단계에 들어가게 되죠. K17은 이후 양리학적, 독성학적으로 정밀하게 재검토됨, 사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임상 실험까지 실시된 상태, 전반적으로 우수한 내약성이 관찰됨. 이후 1957년 10월 1일 이 약물은 콘테르간이라는 이름으로 제품화되어 출시됩니다. 배송 기사님이 참 운이 좋았죠. 잃어버린 약이 인체에 무해한 콘테르간이었으니까요. 독하지도 않고 신고할 필요도 없었죠. 진짜 운이 좋았던 건 그 약을 주운 사람이에요. 콘테르간만 있다면 걱정 없이 숙면을 취할 수 있을 테니까요. 혹시 양심의 가책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더라도 잠에서 깨고 나면 알게 될 거예요. 콘테르간을 먹으면 죽지도 않고 그냥 곤이 자게 된다는 걸요. 콘테르간은 불면, 긴장, 신경과민 등 일상 속 가벼운 증상 완화에 효과적인 진정제라는 점이 강조되며 판매되기 시작했는데요. 의사의 처방 없이도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었고 제품 홍보 역시 매우 공세적이었죠. 설탕 쿠키만큼 무해한 약물입니다. 안심하고 드세요. 당시 독일 사회는 전쟁 이후 첨단 의학과 신약 개발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그려나가고 있었고 의약품에 대한 신뢰도 역시 매우 높았습니다. 콘테르간 역시 그런 시대 흐름 속에서 등장한 진보의 상징 같은 존재였는데요. 특히 입덧 증상에도 효과가 있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이 약물은 임신한 여성들에게 고통을 덜어줄 안전한 해답처럼 여겨졌죠. 임산부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매일같이 콘테르간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약효 역시 빠르게 나타났는데요. 머지않아 닥쳐올 불행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다음 해인 1958년 독일에서 신생아 기형 사례가 연이어 보고됩니다. 사지가 없거나 비정상적으로 짧은 이른바 포코멜리아 증상에 시달리는 아기들이었는데요. 초기 보고된 사례는 단 24명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 장기의 위치가 어긋나는 등 더 복잡하고 심각한 기형 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태어나기 시작했죠.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린 과학자들과 의사들은 즉각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은 이 사태의 원인을 핵실험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했는데요. 당시 196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핵실험과 방사능 공포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로 방사능 낙진이 기형 출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널리 퍼져 있었죠. 더불어 기형아 출산 사례가 주로 보고된 지역이 독일 남서부였고 이 지역이 당시 미국과 소련의 대기권 핵실험 낙진 경로와 겹친다는 점에서 이 가설은 상당한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뒤인 1961년 기형아 출생 수가 무려 1515명까지 치솟으면서 사태는 점차 통제 불가능한 국면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같은 해 11월 이 사태를 조사하던 독일의 소아과 의사 빈드킨트 렌츠가 모두가 놓치고 있던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밝혀내게 되죠. 귀영아를 출산한 모든 산모가 콘테르간을 복용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콘테르간의 제조사인 그린엔탈은 해당 사실을 즉각 부인했습니다. 쏟아지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콘테르간은 무해하다는 기존의 이미지를 끝까지 고수하려 했는데요. 소비자들에게 두터운 신뢰를 받아온 자사 브랜드의 명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자 부작용을 인정했을 경우 닥칠 후폭풍을 의식한 태도였죠. 사실 그린엔탈은 이미 1959년부터 피해 정황을 일정 부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외면한 채 내부 보고를 묵살하고 일부 의사와 환자들에게는 금전적 보상을 제한하며 입막음을 시도하였던 건데요. 국민적 신뢰 위에 쌓아 올린 약이었지만 정작 그 믿음의 책임을 지르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 사이 콘테르간은 계속해서 시중에 유통됐고 이미 독일을 넘어 영국과 일본 등 해외 시장까지 판매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렌츠의 발표를 계기로 본격적인 언론 보도가 시작되며 소독 전역에 해당 사실이 알려졌고 결국 1961년 11월 27일 그린엔탈은 콘테르간의 판매를 전면 중단하게 되는데요.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드러나자 과학자들은 곧장 문제의 약물과 신생아 사이의 상관관계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죠. 문제의 핵심은 콘테르간의 핵심이 되는 탈리도마이드였습니다. 생명체를 형성하는 기본 분자 단위 및 생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생체 분자들 중 상당수는 거울에 비친 것처럼 서로 대칭인 두 분자, 일명 광학 이성질체를 지니는데요. 우리의 왼손과 오른손이 같은 역할을 하듯이 이성질체들도 유사한 물리적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오른손을 어떻게 회전시켜도 왼손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생명체의 몸에서 작용하는 생화학적 성질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때문에 인간을 비롯한 생물들은 신체 내부에서 이성질체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조정해 만일의 부작용을 방지하는데요. 하지만 실험실에서 합성된 분자는 당연하게도 한 쌍의 이성질체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상태로 존재하게 되죠. 여기서 탈리도마이드의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탈리도마이드의 아령은 진정, 수면 유도 작용 등을 일으켜 입덧을 완화하는 등 과학자들이 의도한 효과를 불러왔지만 쌍둥이 형제인 S형의 경우에는 혈관 생성 억제 효과라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는 임신 초기에 태아 발달에 있어 필수적인 혈관 형성 과정을 크게 방해해 사지 구석구석까지 혈관이 뻗어나가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대참사를 불러왔죠. 당시 제약회사는 이 두 이성질체가 신체에 작용하는 효과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실험실에서 합성된 상태 그대로 아령과 S형의 1대1로 혼합된 탈리도마이드가 콘테르간으로 제조되어 시장에 등장하게 된 것인데요. 그렇게 기적의 약물은 사랑하는 아이에게 고스란히 저주의 약물이 되어 돌아오고 말았죠. Eine Tablette nur. Eine aus so einer Röhre. Eine ganz kleine. Die hat sie genommen. Das war's. 더욱 심각했던 것은 부작용이 약을 먹은 개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사지 차이, 시력 상실, 청력 상실, 얼굴 마비, 내부 장기 훼손 등 단 한 알만으로도 태아의 성장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요. 모두 임신 후 20에서 37일 정도가 지난 순간부터 탈리도마이드의 독성에 노출된 결과였죠. 결국 독일에서만 약 5,000명 이상의 기형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콘테르간이 수출된 해외 여러 나라들이었는데요. 14개의 제약회사가 그린엔탈의 라이센스를 받아 이 약을 판매했고 46개국에서 37개의 상표명으로 출시되었죠. 약들은 콘테르간과 마찬가지로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영국,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간 약물은 약 12,000명 이상, 추산 2만 명에 달하는 이른바 탈리도마이드 베이비를 만들게 됐는데요. 출산 도중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면 약 8만 명의 아기들이 영향을 받았죠. 그러나 같은 시기 미국에서는 매우 적은 피해 사례만 보고되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콘테르간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지금과 마찬가지로 제약사가 신약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약물의 안정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하는 법적 요구사항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안정성을 증명하는 증거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을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1960년 당시 FDA의 신약 허가 신청서 평가 담당자 프린시스 올덤 켈시는 그해 9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신청서 한 장을 확인하게 되죠. 접수된 신청서에 적힌 약의 이름은 케바돈, 그린엔탈이 미국으로 수출하려 했던 콘테르간의 미국판 제품명으로 미국의 제약사 머렐 컴퍼니가 라이선스를 받아 시판을 추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켈시는 곧바로 제출된 임상자료를 꼼꼼히 검토했는데요.
동물 실험 진행 여부 확인, 약물 작용 시간, 빠름, 진정 효과, 강함, 자료에 들어간 내용들 모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그녀는 보고서에 임신한 동물에 대한 실험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료에 기재된 임상실험 모두 수컷 동물들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었는데요. 또한 켈시는 태반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지적하기도 했죠. 당시 의학계에서는 태반이 모체로부터 오는 위험물질을 차단시켜주는 장벽이라고 믿었고, 이에 임산부의 의약품 섭취에도 별도 제약을 두지 않았습니다. 반면 켈시는 태반이 태아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통로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그녀는 이 모든 점을 종합해 다음과 같이 결론 짓게 되죠. 해당 약물에 대해 제출한 자료가 부족함, 약품의 독성과 효과 등에 대한 추가 정보 필요. 이미 창구에 약을 가득 비축해 놓았던 머렐사는 이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FDA 고위층 간부에게 켈시 박사가 까다롭고 고집이 세며 비합리적인 관료라고 항의하는 것은 물론 로비까지 펼치며 그녀를 압박했는데요. 그럼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던 켈시는 무려 6차례나 걸친 집요한 승인 요청을 모두 거부하였죠. 이러한 판단 결과 미국은 단 17명의 신생아들만 피해를 입는 것으로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조차도 머렐사가 FDA 허가 이전에 약 1,000명의 의사들에게 연구 목적으로 나눠준 샘플로 인한 것이었는데요. 단 한 사람의 원칙이 한 사회를 넘어 한 나라를 구해낸 것이었죠. 1968년 5월 27일 전 세계적 비극을 초래한 그린엔탈의 임원진들은 과실치사와 상해를 포함한 비자발적 살인 혐의로 결국 법정에 서게 됩니다. 수천 명의 아기들은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거나 여러 합병증으로 인해 끝내 죽음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가장 막대한 책임을 지녔던 직원 9명에 대해 준비한 기소장은 무려 972페이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351명의 증인, 29명의 전문가, 7만 페이지가 넘는 증거가 제시됐죠. 치열한 법정 공방은 무려 2년 반 동안 이어졌고 1970년 12월 18일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본 사건의 형사재판 결과가 선고됩니다. 주문: 본 재판관은 이 사건을 기각한다. 법원은 그린엔탈이 같은 해 4월 이미 피해자들에게 일정 부분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총 1억 1천만 마르크를 지급하기로 한 합의 내용을 근거로 형벌이 아닌 배상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은 건데요. 그 결과 누구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이 그린엔탈 임원진 모두 전원 무죄로 방면되었죠. 하지만 피해 보상액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으며 지급 또한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각국에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기념관이 세워졌는데요. 살아남아 성인이 된 탈리도마이드 베이비들은 지금도 사회적 낙인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죠. 누군가의 책임이었던 그날들의 책임을 지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